코쿠시보, 무가로 유명한 츠기쿠니가에서 태어나 해의 호흡에서 파생된 달의 호흡으로 귀멸의 최선봉, 귀살대의 최강급 전력에까지 오른 한마디로 귀멸의 선봉이자 인류 최강의 전사 중 한 명이었으나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며 태양과도 같은 존재 요리이치의 힘에 끝없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 당시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 무잔에게 충성을 맹세할 정도로 타락하여 키부츠지 무잔에 의해, 아니 정확히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인해 오니와 이후 인류 최강의 전력에서 인류 최악의 재앙이 되어버린 이른바 도깨비 검사. 평소 그의 전반적인 외형은 일반 귀살 대원들과 상당히 유사한 인간형의 면모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반점이 발현된 앞면에 흉측하게 자리잡은 6개의 거대한 눈알이 박혀있으며 특히 이 코쿠시보는 힘을 개방할 시 인간형의 면모에서 상당히 흉측한 오니의 모습으로 신체를 개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지금껏 나온 어떤 오니들보다 기괴한 형상을 자랑합니다. 그는 앞서 밝힌 것처럼 전국시대의 평판 높은 츠기쿠니 무가에서 미치카츠란 이름으로 상당히 강력하고 재능 있는, 한마디로 몇십 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강력한 검사로 태어났지만 그의 쌍둥이 동생이자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한 하늘이 선택한 검사 츠기쿠니 요리치가 늘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었기에 그는 요리치의 사기적인 힘과 능력에 대한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늘 안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향후 그의 뒤틀린 신념을 형성, 이후 최초의 오니이자 인간의 대척점 무잔에게 당시 귀살대의 정신적 지주였던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 충성까지 맹세하며 자신의 근본을 버리고 스스로 인류 최악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치카츠란 이름을 버리고 코쿠시보로 새롭게 탄생, 곧이어 강력한 신체 능력과 기술들을 바탕으로 12기월 최강의 자리 상현의 1에 등극, 이내 작중 다양한 전장에서 상현의 1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활약들을 선보였는데 작중 그는 자신의 직계의 후손이자 귀살대의 9주 중에서도 재능 그 자체로 인정받던 토키토 무이치로를 강력한 신체와 수많은 능력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전투 자체에서 그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급기야는 그의 목숨을 강탈하며 시작, 이후 신체 강화 능력에서 나오는 사기적인 재생 능력, 혈기술, 전집중 호흡과 내비치는 세계, 반점 등 시리즈상 소개된 역대급 최강의 기술들을 전부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내 최종 국면 당시에는 황금세대 귀살대의 최강인 교메이를 비롯한 풍주 사네미 둘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동시에 압도해내는 실로 난공 불락과도 같은 상현의 일의 강함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는데요. 여담으로 그는 무잔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창설한 최강의 오니 집단 12기월, 그 중에서도 상현의 1, 최강의 자리에 오른 후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준 적이 없던 최강이자 최악의 존재 그 자체였지만 그 역시 만족스러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인간 시절 일반인보다 훨씬 강력하고 높은 재능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자 귀칼의 원퍼맨 요리치의 재능으로 인해 인생의 한평생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부담으로 보내야 하였으며 결국 미치카츠 그 스스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 금기된 힘에까지 손을 대지만 인간임을 포기하며 힘을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80이 넘어 노쇠할 대로 노쇠한 요리치의 발끝에도 닿지 못하며 다시금 절망과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후 자신의 직계의 후손이자 귀살대 9주 중 역대급 재능으로 평가받는 무이치로와 사네미, 교메이 등 수많은 귀살 대원들을 압도하였으며 이후 죽음조차 극복하는 면모를 보이며 정말 불사신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품게 만드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지만 이후 문득 사네미의 칼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모습에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모습은 이런 흉측한 오니가 아닌 바로 자신의 동생 요리치에게 도달하고 싶었던 것뿐이라는 것이라 읊조림과 동시에 그 스스로 삶의 회한을 느껴 그대로 소멸, 이후 누구와도 상봉하지 못하고 끝없는 불지옥에 빠져버리며 죽어서도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로 안타까운 존재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